2일과 3일 있는 사전투표장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게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건데요. LH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 말이 유권자 가슴에 얼마나 와닿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 민주당 캠프로 가보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다 가라앉으셨어요. 예, 선거 유세도 하고 그러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선거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예, 저희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물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거짓말 해명을 일삼고 있고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도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목도되고 또 용산 참사의 본질이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이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그대로 깨닫게 되면서 점점 박영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은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오세훈이란 인물의 도덕성이나 어떤 친근함 이런 것보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즉 국민의힘을 한테 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인물론으로 이번엔 가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원이냐 이렇게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물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변수가 되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인데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발하면서 예. 우리 시민의 분노가 또 실망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그것도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예. 누가 서울시를 맡아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그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분노해서 묻지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권 심판론으로 이쪽을 뽑겠다 하는 것도 어떤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묻지마 투표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이건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찍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과연 정책을 잘 집행하고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폭등 또 투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주택 공급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주택 공급의 무대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은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도 특히 그 점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차제에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또 법적으로도 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
또 더 이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나 힘이 부족하고 또 치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최고 지도부가 연이어서 지금 사과를 내놓고 계세요. 심지어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혁파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야당이 여당 비판할 때 쓰던 용어인데 그거를 네. 직접 꺼내서 어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한테도 직접 전화하셨다면서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고의 메시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의 딜레마이긴 한데 예.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 자신의 삶과 또 행태는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뼈아픈 것입니다. 더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폄훼하기까지 한 세력이 우리 정치권에 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뭐 해석의 여지들을 좀 남겼어요. 네. 이호승 실장의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이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 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자성인 거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나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조가 좀 바뀝니까?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고 불리울 만큼 부분적이고 국소적으로 시행됐어요. 그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닐까. 또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런 국소적이고 국지적인 핀셋 대책들을 써왔죠. 예. 그랬는데 그것이 당장에 그 지역에는 효과를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랬죠.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급등 양상이 확산되어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그냥 앙등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핀셋 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니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당장의 정책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 이 기조, 이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이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제 부동산 공급 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 세제 이런 규제와 더불어 지난 2월에 발표한 공급책이 더해지는 이런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조금만 첨언하면은요. 네네. 금융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정작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LTV,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제 조치 같은 것들이 더욱 강화되어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요것들이 지금 민주당 특히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대를 하십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민주당에 유리하고 또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간의 공식은 깨졌다고 보고요. 깨졌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네. 그게 진정한 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와 함께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네. 얘기는 기자들이 거기에 갈 것이고 사진 찍을 것이고 뭐 질의응답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퇴임한 검찰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어쩌는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이 저는 이상합니다. 아, 이상하다. 네. 이분이 지금 뭐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 1등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또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언론이 계속 대선 후보에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은 행위부터 좀 틀렸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올렸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냥 사라졌을 이름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까지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온 것은 윤석열 총장들어 대통령 선거에 나와라, 정치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다른 일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캠프의 진성준 전략위원장. 예, 얼른 또 현장 가보셔야 되죠, 진성준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선의의 경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